여러분, 2026년부터 우리 통장을 압류로부터 지켜줄 아주 강력한 금융 방패가 하나 생깁니다. 바로 생계비 보호 계좌라는 건데요. 오늘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와,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으세요? 월급날인데 당장 카드값 내고 공과금 내야 하는데 갑자기 계좌가 꽁꽁 묶여서 단돈 1,000원도 못 쓰게 되는 상황. 바로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아줄 제도가 드디어 우리 곁으로 옵니다. 네, 그 이름이 바로 생계비 보호 계좌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혹시라도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만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, 즉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. 이 계좌의 가장 핵심적인 숫자, 바로 월 250만 원입니다. 이 금액까지는요, 그 어떤 채권자도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. 말 그대로 우리 생활을 지켜줄 최소한의 방패가 생기는 셈이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보호막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? 뭔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시죠? 전혀요.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.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절차는 아주 심플해요. 그냥 가까운 은행 가셔서 신분증 보여주고 생계비 보호계좌 만들러 왔어요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은행 직원이 전산으로 혹시 다른 은행에 이미 이 계좌를 갖고 있진 않은지 확인한 다음에 바로 만들어 줄 거예요. 심지어 기존에 쓰던 계좌 중에 압류되지 않은 깨끗한 계좌가 있다면 그걸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접근성도 정말 좋아요.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시중은행은 당연하고요. 저축은행, 농협이나 신협 같은 조합, 새마을금고, 우체국,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도 다 되니까요. 그냥 제일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.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. 바로 전국의 모든 은행을 통틀어서 딱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A은행에 하나 만들고 B은행에 또 만들고 이런 건 절대 안 돼요. 계좌를 신청하면 은행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다른 계좌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. 자,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 계좌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 건데?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. 네, 이게 아마 가장 실용적인 질문일 텐데요. 아무래도 생계비 보호용이라고 하니까 뭔가 사용에 제약이 많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입출금 통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공과금 자동이체 거는 거, 체크카드 만들어서 쓰는 거, 돈 넣고 빼는 거 전부 다 자유롭게 가능합니다. 유일하게 다른 점 딱 하나는 한 달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, 그거 하나뿐입니다. 자, 이게 바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. 월 250만 원 한도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? 여기서 핵심은요, 통장 잔액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. 한 달 동안 누적된 입금액이 기준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월 초에 250만 원을 입금했다가 그걸 다 썼다고 해서 그 달에 돈을 추가로 더 입금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.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의 총합이 250만 원을 넘을 수 없게 시스템이 딱 막아버리는 거죠. 이건 제도의 좋은 취지를 넘어서서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지금 이미 계좌가 압류되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과연 이 새로운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아마 현재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. 정말 안타깝지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. 이 제도는 과거에 이미 압류된 계좌를 소급해서 풀어주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이미 압류된 계좌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새로운 생계비 계좌를 만들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점은 꼭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.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나 행복지킴이 통장 같은 거랑은 뭐가 다르냐?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. 기존 계좌들은 연금수급자처럼 특정 자격이 있는 분들만 만들 수 있었잖아요. 하지만 이 생계비 계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. 물론 두 종류의 계좌를 다 가질 수도 있긴 한데 그럴 경우 두 계좌를 합친 총 보호 한도는 월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
이 제도가 정말 획기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무슨 마법 지팡이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. 이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바로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. 이 계좌는 생존을 위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지 빚 자체를 없애주는 칼이 아니라는 거죠.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주지만 내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딱 정리해드릴게요. 이 계좌는요, 오래전에 압류된 계좌를 풀어줄 수 없고요. 내 빚을 없애주지도 않습니다. 또 입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축용으로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약 빚 때문에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계좌 하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개인회생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반드시 함께 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세요 하는 핵심 내용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2026년 2월부터 250만 원 보호, 그리고 누구나 딱 한 개씩만 만들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, 이게 빚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안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보험 들듯이 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하나 만들어 두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잖아요. 이 제도는 바로 그 순간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준비입니다. 여러분의 금융 안전망, 지금부터 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